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그 영국에 한 8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마그나 카르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그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과 이거를 통해서 본 그 한국의 오늘날 이 정치, 우리가 어떤 여기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. 마그나 카르타가 서명이 된 것은 1215년입니다. 영국의 그 존 왕이라고 하는 이 왕에 의해서 이제 서명이 됐는데, 이 존 왕은 영국 잉글랜드의 왕으로서 당시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왕이 됐죠. 제위 시절에, 그 제위 전에 또 그 부친이 헨리 2세인데 헨리 2세를 갖다가 배신하는 그런 행동도 여러 차례 했었고, 또 바로 위에가 이제 형이 리처드 1세 왕이었어요. 왕이 죽고 나서 그 왕위를 잇는 그 서열로 보자면은 자기의 그 어린 조카가 당연히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조카를 죽여버립니다. 이런 일도 있었고, 또 당시에 그 잉글랜드의 영토가 프랑스 땅에 많이 있었어요. 그 노르망디 쪽에 영토가 쭉 있었고, 이제 말하자면 이제 프랑스의 서쪽 지방이죠. 이거를 전쟁을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. 그러면서 이거를 이 실지를 회복을 하겠다고 귀족들에게 들들 볶으면서 세금을 매기고 이렇게 하다가 신망을 잃어서 결국은 귀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왕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게 한 것이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죠. 대헌장. 대헌장은 이거를 만든 공로자 중에 하나는 누구냐면은 스티븐 랭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. 로마 추기경이고 동시에 영국의 그 대주교죠.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되어 있는 그런 그 대주교라고 볼 수 있는데, 공부를 아주 깊이 있게 했던 그런 사람이고, 이 사람이 당시에 이제 왕과 이 귀족 간의 이 갈등, 이 국면을 보면서 나라가 큰일 났다,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하는 걸 이 고민을 하면서 뭔가 그 선대 왕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서 이런 거를 보면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를 뒤지고 하다가 보니까 그 헨리 왕의 그 봉인이 돼 있는 그런 그 헌장을 발견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문서를 발견을 한 거예요. 야, 이걸 가지고서 좀 개량을 하면은 좋겠다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 마그나 카르타의 그 초안입니다.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존 왕이 서명을 하게 되는데, 이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제도, 특히 그 좋은 제도라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써내는 것이 아니고, 오랜 그 제도죠. 오랜 축적되어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개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좋은 제도다, 그래야 또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여기에 이제 존 왕이 서명을 함으로써 비로소 왕의 의지로서 모든 것이 되던 그런 시대가 종료가 되고, 왕이든 귀족이든 어떤 그 법치라고 하는 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 대헌장 밑에 이거를 존중을 해야 되는 이 법치, 이 사상이 이제 출발이 되게 된 것이죠. 이 어떤 전통적인 그 권리, 이것이 이제 귀족의 권리, 그 다음에 뭐 상인, 노동자, 자유민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이 권리의 개념이 이제 또 여기에 이 보장이 되게 된 것이고,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대헌장 속에는 이 나중에 이제 뒤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세금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서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의회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대헌장의 의미는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부터 쭉 불문율처럼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왕들이 또 정리한 것도 있고, 이런 거를 쭉 집대성을 해가지고 성문화한 그런 것이 바로 이 대헌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존 왕은 이거를 러니미드라고 하는 그 대평원에서 이 서명을 했습니다. 뭐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겠죠. 귀족들이 갑옷을 입고 뒤에는 그 자기가 이끌고 왔는 그 군대가 쫙 도열을 해 있고, 이런 그 대평원에서 이런 억압적인 압박감 속에서 이제 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, 뭐 당시 그 형편은 왕위에서 쫓겨나느냐 이 서명을 하느냐 하는 것밖에 없었겠죠. 이렇게 해놓고는 왕궁으로 돌아가자마자
로마 교황에게 자기가 이런 그 압박 속에서 이걸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일러바치죠. 그래서 이제 교황은 그 헌장이 무효다. 이 귀족들이 왕권을 갖다가 약탈을 하는 그런 이 헌장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 이 헌장은 무효다 하는 식으로 판결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이렇게 사인을 했는 그런 문서가 교황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전면 백지화 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렇지만 이제 존 왕이 그 교황의 그 결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효라고 하고 선언하고 다니고 하니까 귀족들이 이제 다시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존 왕은 런던을 빠져나와가지고 거처를 갖다가 이리저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 궁핍한 그 형편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. 말하자면 이제 왕과 귀족들 간의 어떤 내전 상황이 됐습니다. 존 왕이 이제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 요크 북쪽에 있는 이 바닷가에 워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바닷가 땅인데 이게 수렁이라고 그럽니다. 이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건너다가 자기는 빠져나왔지만 그 뒤에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지는 그 참상을 당했어요. 이게 밀물이 되면서 왕의 그 보물을 실은 짐차라든지 말, 소 이런 수많은 재물이 그리고 사람들이 밀물에 이게 빠져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이런 그 참사에 빠진 것이에요. 이 참사에 이 존 왕은 마음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근처에 어떤 이 사원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이 병이 났습니다. 그래서 한 3일간 이렇게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서명이 됐던 그 마그나 카르타의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대표로 구성된 그 위원회의 결정이 아니고서는 왕국 내에 어떤 병역의 면제세나 지원금을 징수할 수 없다. 그와 어떤 동료에 의한 적법한 재판이나 나라의 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어떤 자유인도 납치되거나 투옥되거나 토지 소유권을 빼앗기거나 불법자로 선고되거나 추방되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괴될 수 없으며 배심원이 판결을 내리거나 선고를 내릴 수 없다.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이런 그 개인의 권리가 결정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지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죠. 정의도 권리도 우리는 아무에게도 돈을 받고 팔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에게서도 그것을 박탈하지 않을 것이다. 이거를 보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, 권리 이것이 천부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는 이것이 연상이 되죠. 나중에 이게 존 로크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이것을 잘 정리를 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그대로 그 정신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마그나 카르타의 정신이 미국에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. 메이플라워를 타고 한 두어 달 걸려서 이제 미국 땅에 도착을 했던 한 120명의 그 필그림 이 사람들이 땅에 발을 밟기 전에 그 선상에서 모여가지고 간단한 그 조약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메이플라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가지고 같이 사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종의 헌법이죠. 그 황무지에서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 간에 아귀다툼을 하며 살 것이냐 이건 안 된다 하는 것이죠. 무분별한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수가 함께 통치를 하되 반드시 그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정당한 그리고 평등한 이런 법과 질서 이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. 일종의 그 민주공화국의 그 정신 이것이 이 짧은 메이플라워 조약 속에 이제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몰려들죠. 이 식민지 땅에. 여러분들이 미국에 뭐 출장이라든지 여행을 가시면은 뭐 느끼셨을는지 모르는데 저는 어딘지 모르게 미국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면은 그 공기가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코카콜라 미디움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미국 땅과 공기 이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그 더 많은 자유를 찾아서 자꾸 이렇게 몰려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.
자, 그래서 그렇게 이제 흘러오다가 1776년도에 독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. 이 독립선언서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. 우리는 이 진리가 자명하도록 지지한다. 즉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그들의 창조주에 의해서 양도할 수 없는 특정한 권리를 부여받았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,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 천부인권, 존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에 그대로 이 독립선언서에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말하자면은 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이 국민을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정부, 이거를 가지고서 스스로 이 자유를 구가하면서 한번 통치를 해보겠다. 이런 속에 이 통치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. 이 어떤 공화의 정신.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독립선언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, 이것이 곧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로서 성립이 된 것은 아니고, 거기서부터 13년 뭐 한 15년 이렇게 걸려가지고서 미국의 미 합중국 헌법이 탄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. 이 한 13년의 기간, 이 기간이 바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어떤 1776년 독립선언서가 딱 나면은 그 시점이 바로 건국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, 사실은 건국이다 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미국 헌법이 성립된 이 시기까지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는 시기다,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건 마치 대한민국이 1948년도에 헌법이 제정이 됐지만 6.25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거치고 4.19 이런 걸 거치고 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는 그 과정이 한 10여 년 걸렸다 하는 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제 미국은 국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국 헌법 속에 이렇게 쭉 녹아져 있고, 이것이 그 이전에는 어느 나라의 그 헌법, 우리가 이제 대헌장 얘기도 했지만 이게 헌법이에요. 헌법 얘기하는 거예요. 어느 나라 헌법에도 그런 것이 없었는데, 이것이 이제 미국 헌법에 드디어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,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미국은 오늘날의 그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갖다 발명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. 자,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영국을 거치고 미국을 거치고 했던 그 정신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이제 또 이어졌다 하는 것이죠. 자유로운 어떤 공화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이다,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말하자면 법치, 막대먹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법치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 위에 어떤 변화를 추구하되, 이 혁명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는 전통을 존중하고 신중한 그런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정신, 그리고 개인의 존엄성,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화의 정신 속에는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공화국의 이 헌법,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미국 워싱턴에 가보면 우리가 여행 코스에서 이제 반드시 꼭 가봐야 되는 데가 6.25 참전 기념관이지 않습니까? 그쪽에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.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그 문구가 이렇게 있죠. 그 의미는 뭐 당연히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많은 희생을 거쳤다라고 하는 6.25라든지 뭐 영국 같으면은 존 왕의 그 내전, 귀족과 이 왕권 간의 그 엄청난 내전, 그리고 미국 혁명도 보면은 그 수많은 그 희생을 거쳐가지고 이 쟁취된 그런 그 자유체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6.25라고 하는 그 수백만의 희생, 이걸 거쳐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이 이 성립이 됐다. 이런 걸 봤을 때,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하는 의미는 그 수많은 그 희생이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사실이에요. 그런데 그 말은 원래는 꼭 이렇게 혁명적인 그런 희생만이 꼭 필요한 것인가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니까 중세 때에 길드라고 하는 그 상인 조합들이 있죠. 어떤 전문 상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길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왕에게 엄청난 세금이라든지 이 재정을 갖다가 바치고 나서 여기다 사인을 받아오는 것이죠. 우리는 이러이러한 권리를 갖는다. 이거는 돈을 주고
자신들의 그 자유를, 권리를 사온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길드, 중세 때는 이렇게 돈을 주고 사오기도 했고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지고 이게 또 혁명적으로 이렇게 또 쟁취하기도 했고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자,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 헌법이라고 하는 이 헌장,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쟁취를 했는 그 역사적인 이 토대를 가지고 있는 이 헌법,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쉽게 유린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입니다. 대한민국의 의회는 툭 하면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헌법 조항을 갖다가 들먹이죠. 이 국회의원들이. 그러면서 이 공화국의 정신에 맞지 않는 법을 갖다가 마구 쏟아내는 이 막간 그 민주주의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검수완박법이라든지 또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이 대기업을 갖다 옥죄는 수많은 규제법, 이런 거는 국민을 갖다가 전체를 자유스러운 천부의 그 인권을 갖는 그런 집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뭐 예컨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,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나눈 다음에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서 이것을 통치를 하겠다. 이것이 은연중에 들어있는데 이거 헌법 정신하고는 완전히 맞지가 않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의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헌법의 정신을 갖다가 정면으로 도발을 하는 이런 사례는 지난 5년간의 그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정말 지겹게 많이 겪었죠. 뭐 유엔에 가가지고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마치 무슨 숭고한 평화주의자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,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 남북을 통일을 할 때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. 이것이 헌법에 분명히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않겠다. 이거를 국제사회가 가지고 천명을 한다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있을 수가 없는 그 막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서해 어부, 이 개인의 어떤 존엄성, 이 전향을 했는 대한민국의 품을 찾아서 들어왔는 사람을 재판도 없이 이 북송을 함으로써 인신공양을 하는 그 사태라든지, 종전선언을 집요하게 이렇게 주장을 한 그 속내는 뭐가 되겠습니까?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이 북한의 소나기 속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, 핵을 가지고 있는 그 북한, 이런 걸 봤을 때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했다.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, 이 기무사를 또 해체했죠. 원전을 폐기한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하나가 이 헌법을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겼던 그런 그 작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, 오늘 그 마그나카르타, 여기서부터 쭉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, 그 헌법이 얘기하는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거를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, 우리가 5년마다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. 지난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자면은 최소한도 대통령이,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걸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, 저는 간단한 한 가지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반미라고 하는 그 부분, 우리가 이제 앞에 이 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까지 이어지는 이 자유공화국의 그 정신, 이걸 헌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 맥이 통한다,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, 그렇게 본다라면은 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할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.
그 얘기는 곧 반미까지는 좋은데 그 말 속에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.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자유공화국으로서의 그 정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경박한 이런 마인드가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난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서전이 있다고 그러죠. 저는 본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 자서전 속에 월남전에 대해서 본인이 월남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패전을 하고 이렇게 물러났을 때 그 사태를 보면서 자신은 희열을 느꼈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. 본인이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래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강대국이라 하면은 무조건 제국주의, 거기에 맞서 싸우는 그 작은 나라로서의 그 월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핍박받는 그런 그 소국이 이런 큰 나라를 물리쳤다 하는 데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. 뭐 그렇게 생각했는가 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조금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 베트남의 국민들이 자유체제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사느냐 하는 이 체제의 문제, 다시 말해서 헌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고려가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최소한도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.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.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닌 것이 반미주의자. 이 반미한다는 사람들은 대개 중국의 이제 또 이 반대쪽의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되게 중국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. 이 헌법 파괴 세력에 이제 속하는 것이에요. 이거는 안 되고 다만 좌파인데 어떤 그 국민의 어떤 이 분배 정의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엄밀하게 얘기해서 자유체제 속에서는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분배 정의를 통해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인생을 공평하게 하는 이런 측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측면의 이 좌파 여기까지는 우리가 한국의 정치 지형도로서 그거는 좌우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속에서 허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다만 반미주의자, 종북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는 헌법 파괴자로서의 어떤 그 가능성 이거를 크게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속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멀리 800년 전에 이 존 왕에 의해서 사인이 됐었던 서명이 됐었던 이 마그나 카르타 이것이 오늘날 자유공화국의 헌법으로서 전수가 되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으로까지 이렇게 그 정신의 어떤 맥을 잇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한국의 한없이 헌법을 갖다 가볍게 여기는 이 풍토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반성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마무리해서 이제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